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 경험팬 여러분. 저는 한대건이고요. 제가 누구죠? 네, 마방추적이 되고 발상의 전환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경주리 17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영화 불상패는 오랜만에 나와요. 영화비 선두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 이스트 킹덤은 마필의 걸음 자체가 좀 틀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놓고 2번 단통 막번이고요. 7번이 나중에 2번 나 불사불패를 죽여가면서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땡큐 처리는 좋아요. 상당히 부드럽게 뛰어준 것 같습니다. 1번 마필은 막간이고요. 7번 비스터 큐피드도 걸음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 경주가 저는 기회가 옵니다. 자, 1번 놓고 7번 드려. 6번 1번 7번 6번 경주거리 1200m 1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 자, 오마 천지가 12m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마필들이 제한이 없어요. 한대건 요리 마필은 13번 골드뮤직. 자, 13번 골드뮤직은 살아났어요. 5번 놓고 13번. 단통 막번. 5번 13번 바깥쪽 6번 광복 7315. 기분 쪽 빠졌어. 토요일 방송 또 허벌나게 찍었다. 진짜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인데 나도 뭐 전라도 사람이긴 하지만 진짜 허천나게 진짜 입에서 진짜 단단하게 찍었네. 일요일 경마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봐야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되게 이쁜 누나가 하나 있었어. 별명이 하나 있어. 그 누나가 너무 이뻐서 우리 친구들이 별명 하나 줬는데 치토스예요. 치토스. 과자 치토스 아시죠, 여러분? 왜 치토스인지 아십니까? 언젠간 먹고 말 거야. 그게 광고 카피였죠, 치토스가. 그래서 언젠간 먹고 말 거야. 그래서 그 치토스였습니다. 결국은 못 먹었고요. 딴 놈이 많이 먹고 있겠지 뭐 중요하지 않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옛날에 생각을 하면 되게 나이를 먹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기쁜 일이 있어야지 또 사람이 맨날 뭐 술 푸고 우울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지 또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건데 지난주 일요일날 굉장히 좋았죠. 언젠간 먹고 말 거야. 먹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아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단 부산 두 개의 승부처 3경주와 4경주가 중배당 막권이 아주 시원하게 첫 번째 승부처였던 3경주가 12배짜리 25배짜리 쌍승시 한방 막권으로 끝이 났고요. 4경주도 또 중배당 17배짜리 맞춰드렸고 하이라이트는 뭐 더버가였죠. 뭐 99% 다 공개하고 방송에서 더버가 승부를 했는데 제 예상대로 끝이 나면서 2배짜리, 3배짜리 배당 1번, 8번 막권이었는데 8번을 자르고 1번을 놓고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공개해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많은 응원을 주셨습니다. 뭐 나한테 응원했다고 해서 뭐 와서 막 이렇게 엉덩이 만져주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음성 정보 많이 들어주셔서 저 역시 좀 기분이 좋았고요. 적중하고 나서도. 마지막 11경주에서 이제 5번, 13번 막권. 천지가의 골드뮤직 막권. 태종 형이 들어와주면서 35배의 배당. 쌍등식은 뭐 어마어마했겠죠. 보지도 않았어. 일단 그거 주력 한 방으로 끝나는데 내가 진짜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승부경주 일요일날 4개 중에서 3개 적중했고요. 부산경마 승부경주 2개 중에서 퍼펙트 적중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하냐? 못하죠, 더 이상은. 저는 굉장히 만족한 하루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승세 이어간다고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 잘할게. 나 좀 믿어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경마가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혹시라도 너무 들떠서 놓치는 게 없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번 주 일요일 경마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능처럼 나오는 게 있죠. 그런 촉까지 한번 최대한 살려서 일요일 경마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3, 5, 7, 열. 3, 5, 7, 10이죠. 3, 5, 7, 열. 4개의 승부처고요.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부상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한대건이가 새벽 찬바람 맞아가면서 요즘 추워, 이씨. 더럽게 추워. 그래서 정말 겨울잠바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추운데 새벽바람 맞아가면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기수 옆에 들어갔다 왔고요. 조교사 옆에 갔다 오고 조교사도 만나고 기수도 만나고 오고 직접 침 튀기면서 얘기 나누고 듣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봐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의 주인공은 이혁 기수입니다. 제가 조금 한적된 기수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좀, 비인기권의 기수도 사실 다 만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기마들을 기승하지 않으니까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이렇게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수는 궁금하다, 이번 주에. 뭐 그런 기수가 있다면 제 게시판에, 코리아 레이스나 컴퓨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목요일날 가서 그 내용들을 알아갖고 오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좀 하자. 뭐 나 혼자 맨날 이렇게 앵무새처럼 혼자만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재밌잖아요, 정말. 예.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걸 내가 대신 물어봐 준다니까? 나 돈 안 줘도 돼. 내가 가서 물어봐 줄게. 많이들 한대권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혁 기수는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한 기수기도 하고 한동안 대상포지 때문에 웃으면 안 되는데 고생을 좀 심하게 했죠. 예, 몸도 좀 많이 안 좋았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상금벌이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제박가락을 챙기는 거 보면 성실의 대명사 또 많은 두수에 기승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애가 많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농담으로 맨날 그래. 근데 진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벌고 있겠지만 더 많이 벌어서 아이들하고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자,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1경주에 출전하는 5번마 스터닝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1경주 편성이 허접해요. 예, 능력마가 없고 전부 다 똥발들만 나오다 보니까 야, 이렇게 전력을 띄면서도 걸음을 안 보여줬던 마필 중에 신마가 하나 떡 서있네? 한 두 마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5번마 스터닝 어게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특징이 있죠. 뭔가 더 띄워줄 것 같으면서도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계속 연습 주행을 합니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참잖아요? 이렇게서 만나고 물어봤죠. 아, 왜 자꾸 연습 주행을 하는 거야?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걸음을 좀 늘리기 위해서 계속 연습 주행을 했는데, 아, 좀처럼 변화를 안 보여서 좀 깝깝하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성을 허접합니다. 그래서 5번마 스터닝 어게인이 뭐 인기를 끌지 안 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두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워낙에 느린 마필들인데 선행을 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또 빠른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선행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데뷔전을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4경주에 출전하네요. 바로 4번마 라온 돌풍이라는 마필이고요. 12전을 치르면서 성적이 안 나와서 한 번의 입상이 있죠. 그 이후로는 뭐 12번, 1년 가까이 뛴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뛴다고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깜짝 삼착을 하면서 마필이 좋아진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마필이 됐습니다. 편성 보니까 얘가 들이대지 못할 편성도 아니에요.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리지는 못하겠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능력이 드러난 게 아닌가. 12번을 뛰면서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한다면 또 인기마가 였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보여준 걸음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웠었고 뭔가 편성이 약체 틈에서도 재건을 보여주지 못한다.
뭐 이렇게 못 뛰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그 걸음은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였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하지만 그게 경주가 잘 풀려서인지 아니면 마필의 변화가 와서 그런 걸음을 보인 건지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혁기 씨의 답변은 이거예요. 잘 뛴 건 맞다. 잘 뛴 건 맞는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본질적인 그 걸음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 뛰면 좋죠. 3월 라운드 돌풍이 편성도 약하고 전기도 풀어나갈 수 있다면 이번 경주에 입상을 해서 돈을 벌면 좋습니다. 1조 박종원 정도가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인기가 치중이 된다면 이거는 좀 거품에 가까운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너무 과도하게 3번 라운드 돌풍에게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세 번째 만나본 마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8경주에 출장하는 8번마 그랜드 돌풍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 마필이 보여준 걸음 자체가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편성 야채 팀에서 쥐어짜고 입상을 했던 기록, 그리고 우승을 한 번 했던 기록도 선행을 나서면서 선전을 했던 모습. 그래서 사실 이 마필은 승급을 하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현등급에서도 한참 있어야 될 거다. 말이 조금 이제는 항제를 좀 드러낸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부담량도 56kg인데, 사실 경주의 조건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경주를 1700에. 이 마필이 또 1700을 뛰어본 마필도 아니고. 근데 의외로 이혁기수는 조결하고 나서 괜찮은 느낌을 받았었나 봐요. 이 변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보편감인데, 이 마필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선두권이 없어요. 발빠른 마필이 아주 눈에 두각을 나타내는 강력한 선행마가 없다는 점에서 8번마 그랜드 돌풍이 들어온다면은 배당 막권이니까, 모르죠. 배당이 현장에서 팔릴지 모르겠는데, 배당 막권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마리 말씀드렸어요. 일단 1경주 출전하는 5번 스터닝 어게인, 그리고 4경주 출전하는 3번 라운드 돌풍, 그리고 8경주 출전하는 8번 그랜드 돌풍. 이 세 마리 아필들 버릴 건 버리고 안고 갈 건 안고 가시면서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온 얘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와서 코너 정리하겠고요. 서울경마 1경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경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1000m인데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터닝 어게인도 10마인데 만약에 이게 배당판에 반해 본다면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두권을 공략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어요. 이번 파켓이라든가 1번 청담 라이언도 느린 마필은 아니고 3번 미스 마운틴이 가장 빠르죠. 객관적인 순발력 면에서 본다면 9번 헌터 호크도 중속은 있고요. 7번 대명 챔피언도 순발력에서 밀리지 않고 8번 내길의 빛도 선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형의 각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일 게 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특히나 3번 미스 마운틴은 선행력이 상당히 있죠.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타임이 상당히 빨라서 선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경주 결과가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경주, 네 번째째의 경주인데 이게 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선행을 편하게 가도 제거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나필들은 녹화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당일날 현장에서 이번 파켓이 인기 1위로 부상을 할 것 같은데 지난 8월 18일 날 경주에서 입상을 하면서 인기마로 등극을 했지만 완전 풀빵이죠. 지난번에는 선두권 가담이 됐고 그 다음 경주에서도 편성 약체팀인데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가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증되는 차원이다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대거나 축막감은 바로 6번마 머니샤프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자, 이마필이 7월 28일 날 은근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마필이 뛴 걸음을 보면 은근히 탄력이 있습니다. 몇 걸음이 있는데 지난 8월 25일 날도 인기마였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전혀 따라붙지를 못하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졸전을 펼쳤는데 만나보면 김효정 기수나 이동환 기수를 만나보면 조교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 잘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마피는 결국은 편성을 만나야 되는 건데 아마도 이마피는 또다시 바닥에 있을 겁니다. 뭐 3번, 3번이라든가 뭐 2번, 뭐 1번, 7번 이런 마피들이 선두권에서 지들끼리만의 세상을 읽어나갈 때 얘는 아마 바닥권에서 세워라 내워라 니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타게 될 거예요. 결국 타이밍 싸움이죠.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는 선두권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6번 머니샤프의 입장에서는 잘 따라붙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걸음 한 발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주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선행형들 앞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뛰어온 역사로만 본다면 6번 머니샤프는 데뷔한 이후에 가장 유리한 편성을 만난 겁니다. 선행마가 지구력이 없는 완전 개차반 같은 경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 6번 머니샤프를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중속으로 가담할 수 있는 10번만 늘새 아침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괜찮아요. 의외로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마필도 좀 관심권이고 인기권에서는 2번만 파케해주는가 선행할 수 있는 3번 미스 마운틴 이 안에까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번을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좀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을 놓고 10번만 늘새 아침, 2번만 파켓, 3번 미스 마운틴 이마필들이 기본적인 막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도 할 말이 없어요. 저게 능력들이 없는 마필이라서 상당히 좀 불안한 수들이 있습니다. 자, 설교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경도를 1300이 10마리 마필들. 이건 뭐 대가리 서 있죠. 뭐 압도적인 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부분만 하나 미칩니다. 당시 인기 8위였죠. 지난번 경주 때. 정말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여주면서 야, 나 변했어. 네, 확인 사살했고요. 장주혁 기수를 만나봐도 뭐 마필 상태도 나쁘지 않고 편성도 너무 잘 골랐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이번에 우승을 하면 승급인데 아주 손쉽게 우승을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성이 약합니다. 8번 방탄마는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다 특별 경주였어요. 상대적으로 뭐 강자였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세마들의 경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방탄마가 낄만한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꾸역꾸역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미치가 약체 편성을 만났지만 방탄마도 이렇게 약체 편성을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력의 변화가 확연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방탄마도 충분히 선행으로서 경주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는 늘어올만 합니다. 8번, 9번이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9번마를 놓고 8번마 방탄마. 안쪽에는 뭐 업라이트는 제가 데뷔할 때부터 이 마필은 좀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박상욱 기수가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업라이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주력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업라이트는 선두권 공략을 주 목표로 했죠.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려고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워낙에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제공을 보이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 박상호 기수는 아예 제어를 하고 호밀권에서 경주를 치렀고 막판 한 발을 상당히 놀라운 탄력을 선보였습니다. 박상호 기수가 계속 탈 줄 알았는데 마방에서는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각질 변경에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연치 않게 뭐 이마필이 한번 그렇게 뛰다 보니까 창문만큼 걸음이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데 기수의 변경은 아무래도 욕심이 나는 건데 컨전 자체가 계속 좋지가 않다는 점이 단점이죠. 이전에 박상호 기수가 조교할 때의 모습보다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보여서 사실 지난번에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지만 걱정 아닌 걱정이 조금 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주의가 됩니다. 3번 파이널 캡틴은 윤태혁 기수가 조교했어요. 근데 태혁이가 또 말을 안 타죠. 이제 자꾸 말을 왜 안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만났는데 밥만 먹고 난 탈 줄 알았지. 그래서 타지 마요 그랬더니 또 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못 물어봤어요 제대로. 박원웅 기수 밥 먹는데 또 그런 거 물어보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 태혁이한테.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안 타네요. 지난번에 전기가 좀 많이 꼬였죠. 외곽으로 밀어내는 석가불식이 외곽으로 기대는 상황에서 파이널 캡틴이 그 옆에 있다가 아주 개피를 봤죠. 그러고 나서는 걸음을 보여준 건데 원래는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날도 태혁이가 조교를 했었고요. 당일날 기수 교체가 되면서 김종주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김종주 기수한테 그 말을 물어봤거든요. 윤태혁 기수한테 못 물어보고 지난번에 느낌이 어땠어? 좀 밀려갖고 좀 안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했더니 뭐 물론 그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참고 있다가 딱 한 발에 쓴 거기 때문에 크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편성으로 보면 3번 파이널 캡틴이 못 뛰란 법이 없는 편성이라서 저는 무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3번 블랙 스프릿은 제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게 안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연 발정 모식이라는 진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정을 지연시키는 거, 말 그대로만 표현한다면은 발정을 좀 지연시키는 약재인 것 같은데 안말도 발정이 나겠죠. 예. 발정난 여자들의 뭐 어쩌고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예전에 젖소부인 바람났네. 그거 나오고 나서 그 후속편으로 몇 개가 하도 많이 나와갖고 젖소부인 뭐 전났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발정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정확하게 이걸 알아보지 못해서 관료들이나 기수한테도 물어보겠는데 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추기사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싹수가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뭔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긴 하는데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육병화 블랙진가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교 때는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김동수 기수도 조교를 시켜보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마마에 물어보니까 조교 때 이렇게 잘 되면서 잘 뛰면서도 실전에만 가면 풀빵이니까 정말 이건 참 답답합니다. 말이 자체가 안 될 건 없는데 항상 그렇죠. 그래서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1번 업라이트는 노려보고 싶었던 마필인데 조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3번 파이널 캡틴도 복귀 내용이 안 좋고 뭐 타봤던 기수가 좀 내용이 좀 그렇고 블랙징가는 좋아도 맨날 그 타임이고 4번 블랙 스프릿은 진료 기록 보니까 막판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해동 기수의 방탄마를 추천하게 된 거예요. 뭐 현장에 가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9번, 8번 막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1번, 3번, 4번, 6번 이 마필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9번은 강축이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금 더 막건 정리가 현장 컨디션을 보고 정리가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이번 이 경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로 출발합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마필이 한두 마리 있어요.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마방에서는 전개가 워낙에 자유롭다. 이번에도 선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필들을 모아서 한 대건 승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압축을 해드리고 뭐 시원하게 까드릴까요 한번? 1번 룰러, 3번 공산, 6번 아름다운 천사, 9번 강화 총각, 뭐 10번 러블리 이런 마필들이 한 대건이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이고요. 이 안에 버리는 마필도 있고요. 이 안에 쌍대가리 놓고 승부를 해야 될 마필도 있습니다. 내용들은 다 제가 접수했고 과연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어떠한 것인지 이 평가만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건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마 태왕신화는 지난번에 잘 타고 입상이에요. 6등급에서 2차가 올라온 마필인데 정말 제가 이 마필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승급 전에 뭐 박은규 조교사는 말은 좋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마필은 제가 할 때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10번만 러블리우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필도 제가 앞경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연 발정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요. 이게 앞말인데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발정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지연 발정제가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나도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실은 브라보 일시는 선두력은 있지만은 이게 팔리나요? 예.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거름 가지고는 들이대기 쉽지 않죠. 예. 공백기도 있고 하니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이 말씀을 드렸던 오픈해드렸습니다. 한대건이가 어떠한 나필을 공략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마만 공개해드리지 않았어요. 자, 한대건이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앞인데 약간의 기복형들의 경주기 때문에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경주고요. 일단은 부담 중량이 과중한 56.5kg 7번 스마티 블루가 좀 문제죠.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 감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권을 보였는데 사연이 좀 있어요. 6월 3일날 경주에서 인기만을 팔리고 졸전을 치렀을 때 장추열 기수가 재계실에 불려가죠. 왜 못 뛰었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말은 이상 없었고 외곽을 했기 때문에 걸음이 좀 덜 나온 것 같다. 그러고 나서 9월 30일 경주에 나와요. 감량기수 태워서. 말이 못 붙죠. 선행도 못 가고.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문성혁 기수가 좀 말머리를 시원하게 못한 것이 아닌가. 물론 말도 안 뛰어졌지만. 그래서 마방에서는 다시 한번 이찬호 기수를 불러드렸습니다. 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주무기로 싸우는 마필이고요. 게이트 이탈 능력만 놓고 본다면 뭐 선행을 못 갈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56kg라는 중량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56.5kg 선행을 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1번 미스 평초는 최근 두 번의 경주 보면 각지 변경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 말을 가지고 성인석 쪽에서 인석이 형이 안말 대표주자가 될 거다. 뭐 그럴까지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바닥이었죠. 아주 개바닥. 개꼴찌라고 있었는데 마음이 좀 아프죠. 조교사 입장에서는 더 뜰 줄 알았는데 뭐 안 뛰고 하면 마음이 아픈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게이트 타입 빨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각지 변경을 추입형으로 바꿔놓으니까 의외로 뛰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번 롤 오브 썸은 매번 그 타령이고 3번 와니키는 승급전에 되겠습니까? 좀 만만치 않다고 보고요. 와니키는 마필이 좋은 말도 아니에요, 사실. 물론 걸음이 조금씩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걸음이 늘어나니까는 뭐 발주도 좋아지고 앞에서 갖다 붙는데 승급전에는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3번 라운드 퐁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마긴 하지만은 조심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뭐 백산 여왕도 약간은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너무 무기력해서 좀 깝깝하네요. 시험 희망스타가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계속 지금 착수권에 진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차피 뭐 인기 많은 부담감 높고 뛰었던 마필들은 계속 뛰었다 안 뛰었다 오늘은 뛸 거야 내일은 뛸 거야 이러면서 기복을 보이고 그렇다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희망스타가 막판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경주에 가장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바로 이 시엄마 희망스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 드렸어 내가.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답답하다 그러면 내 현장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장 컨디션 보고 정리하겠고 약간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가 아닌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교차 경주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일단 인기권의 마필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따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인정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나. 일단 이게 인기권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아데레신 데뷔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번 경주를 치렀으니까 실전에서 경주를 치고 나서 이제 우리말은 안 되겠구나 좀 쉬어야지 놀았어요. 그리고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하고 나서는 뭐 이게 뛰겠어 했는데 뜁니다. 9월 28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죠. 그런데 이날 경주의 편성을 보면 이게 센 놈이구나 다른 말들이 이런 게 없었죠.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이거 뭐 말이 뛰겠어. 이러한 나피들이 비일비재했던 경주에 나와서 괴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뭐 검증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의 약체팀에서 우승을 하고 승급전이라는 핸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죠. 근데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못 뛴 걸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약체팀에서 떴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다른 인기마들 팔마 프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뛰었죠. 왜냐하면 이날 경주가 상당히 신마들이 싹수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던 경주입니다. 뭐 탄젠트라든가 아니면 뭐 신라이 미소 라우나리스 이런 나피들이 주행 검사에서 원체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여유로 일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선두권 마피들을 전부 다 보내놓고 외곽 게이트에서 혼자만의 추입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말이었나? 아주 돋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제 승급을 했고 경주를 1300을 늘렸다고는 보지만 각질 자체가 뭐 선행만 다 보내놓고 따라가는 추입형이니까 앞으로 보일 거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19조에 또다시 좋은 마피 하나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팔마 프리시드 충막감 인정하겠고요. 고바 킹돌 로드도 사실 못 뛴 걸음은 아니죠. 뭐 출전 주기가 좀 8월 31일 이후에 길어졌다는 단점은 있는데 뭐 별다른 질병도 없고 약간 물리치료 한 번 있는 거 빼고는 뭐 별로 없는데 이 전개도 워낙에 자유로워요. 선행이면 선행, 추입이면 추입.
그러니까 이러한 나피들 9번이 선행을 욕심을 낸다면은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고요. 경주를 이끌어버리기 때문에 1300m 뛴 걸음이 걸음이라고 한다면 뭐 우승까지도 한번 공백전이 있지만 저기 때도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붙잡고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1번마 오션 피닉스가 선행을 노려볼 만한데 워낙에 발주가 느리기 때문에 선행을 물 건너갔고요. 따라가서는 뭐 택도 없는데 그나마 말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3번마 트리플 C보다 마찬가지예요. 왜 유연명일까를 고민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기 위한 그런 경주. 그러니까 워낙에 발주가 느리죠. 발주가 느리고 이제 끝걸음을 발휘하는 마피다 보니까 혼전화 중에 한 발을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5번마 가오는 지난번에 입상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건 빨리 버려야죠. 이건 뭐 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무너지는 와중에 그냥 한 발을 딱 쓴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올 거예요. 네. 안 쳐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8번, 9번, 2번. 세 마리 안에도 끝내야죠. 8번, 9번을 때리고 8번, 9번, 2번을 3복을 방어하시든가 8번, 2번을 때리든가 하여간 세 마리 봅니다. 1경주에서는 뭐 인기마들을 인정을 하겠고요. 2번, 8번, 9번 그 중에 8번마 프리시드가 충막감으로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여기가 1000m 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살표를 던졌습니다. 자,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틀릴 각오하고 이변을 노려보고 싶어요. 적중하면 대박입니다. 네, 상당한 고배당 맞고는 노릴 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기권으로 팔리는 8번 울트라 챔피언과 9번 글로벌 퀸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8번, 9번이 해당판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마리의 마피들이 아주 그림자도 안 보이고 깨질 여지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번, 9번은 똑같은 선행형의 각질이죠. 두 마피들 선행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가면 잘 안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등급의 1000m예요. 선행마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자, 그거는 혼자 가서 버텼을 때 얘기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8번, 9번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험을 펼쳤을 때 압박을 했을 때 두 마필 다 그림자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인기 1, 2위가 될 수 있는 8번, 9번을 모조리 잘라내고 승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승부할 만한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십시오. 한대건 음성정보에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막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번 꽂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구라하게. 자, 부상하면 2경주 넘어갑니다. 1300m고요. 얼마나 앞필드. 2경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경주. 자, 일단 충막감은 아마 빅풋입니다.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마필인데 돌아오고 난 이후의 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 선행을 가니까 더 띄워줬었고 지난번에 따라가길래 워낙에 킹삭스가 강공의지가 있었지만 좀 불안불안했는데 의외로 끝걸음에는 또 한 발 더 써주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부담량이 56.5로 올라간 것은 분명한 단점이 있죠. 부중이 올라갔다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지만 56km에서도 선행을 가고 걸음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작전 자체가 선행을 나올 수 있는 편성이잖아요. 안 될 건 없고요. 7번가 슈퍼골드가 눈에 뻔히 보이는 입상 후보 대끼리 막권일 거예요. 안 될 건 없습니다. 부담량 56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마필도 굉장히 매끄럽죠. 경주를 풀어나가는데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 딱 갖다 놓습니다. 뭐 기수의 능력도 있지만 말의 능력도 분명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없고 유일한 도전마라고 할 수 있는 6번가 기적의 명성인데 뭐 능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말이 이제 잘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거세를 했는데 8월 23일이었죠. 8월 23일 날 거세를 하고 나서 10월 12일 날 처음으로 경주를 치러본 거예요. 역시나 늦발합니다. 기본은 안 못 준다고. 늦발을 하고 나서 의외로 끝걸음은 좋았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고요. 뭐 어리버리 팔리는 1번마 골든조이라든가 5번 리얼리킨 이런 나피들은 사이즈로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8번마 블루댄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늦발이죠. 계속 늦발을 하고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서 혼자 추입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하면 어부지리권 추입이지 자력으로는 4번마 빅부시라든가 7번마 슈퍼골드 뭐 이런 나피들을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경마가 인정하면 편한데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항상 문제겠죠. 근데 뭐 눈에 보이는 마피를 일부러 제가 이건 안 될 겁니다라고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되는 마필들이니까 4번, 7번 바꾸는 어느 인정을 하겠고요. 6번가 기적의 명성이라든가 8번가 블루떼에서 이런 마필들은 3번 바권 정도에서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고요. 자, 설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12만 마필들.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이 있죠. 3번 팔도대장과 실버 썬더그레이트. 팔도대장은 지난 7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못 뛰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주 내용이었었고요. 경주 이후에 진료 기록을 보면 근육통이 한 이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병일 조교사를 만났을 때에도 대놓고 물어봤죠. 이게 공백기 때문에 못 뛴 거냐, 말이 좀 안 좋았냐, 이걸 물어봤는데 박병일 조교사의 입장도 참 애매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공백기 때문에 못 뛴 건지, 말이 무거운 건지 크게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박병일 조교사의 얘기를 그대로만 얘기를 전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베스트는 아니에요. 여기저기 들리는 내용에 의해서 베스트는 아닌데 저는 팔도대장이라는 마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걸음 자체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내용이 안 좋고 지금 걸음이 베스트가 아니라고 해서 팔도대장을 걷어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뛰는 걸음이 있으니까 전개도 좋고 이게 아마 선행 갈 거예요. 그래서 좀 빼기 싫은 거예요. 10번 썬더그레이트는 이철경 경주 너무 잘 뛰고 있죠. 그래서 이철경 기수 만났을 때에도 이철경 기수는 좀 편성이 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썬더그레이트는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3번 푸른 질주는 유승환 기수를 만나고 마방도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날 경주에서 이 푸른 질주가 이 발주기 안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영아마이랑은 그날 입사했던 마필이 워낙에 발주 압박을 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지랄 연병을 하는 사이에 푸른 질주는 발주기 안에서 계속 고민에 잠겨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얘기는 진짜 어디서 들을까 여러분들이? 못 듣잖아요 이런 얘기, 그죠? 이런 얘기도 해준다는 건 진짜. 그래도 지난번에는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지 못한 겁니다. 버릴 수는 없겠고요. 일본 로얄 프린스는 2착 승급했는데 지난번에 최적 전기에서 울트라 챔피언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또다시 1번 게이트에 감량 4.5kg를 하더라도 솔직히 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가라가라가가 이마필도 순발력이 있죠.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 잘 안 지는 과정이 있어서 1300까지는 항상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8마 초록질주는 출전 주기가 길어져서 못 됐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정상 출전 주기 돌아왔고 매니파크는 어느 날 미치면 한 번 뛰고 한 3번 못 뛰고 이러니까는 별로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 스카이빅도 2착 승급해서 4kg인데 편성이 좀 약했죠. 지난번에 이거 41배의 배당 4번 10번 맞고 아주 짭짤하게 저희가 먹어서 여러분들 많이 기뻐했던 경주입니다. 한대관이 승부를 해서 여러분들 되게 기뻐하셨는데 기억도 안 나지? 불과 10월달 9월달 얘기인데 이거 한 방 맞고 상당히 맛있게 먹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4번 팔도대장이 여기저기서 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전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4번을 놓고 하겠고요. 그러든 말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예상인데 이거 가라가라가 실버 썬더그레이트 3번 푸른 질주 이런 마필들 현장에서 좋은 마필을 골라보겠습니다. 4번 놓고 3번 6번 7번 생활의 안에서 결정을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경마 3경주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자, 지난주에 시원했죠. 부산경마 3경주와 이어진 4경주 한대간의 두 번의 승부처였었는데 3경주에서는 중배당 한방 맞권 쌍승식 24배 나왔나요? 24배까지도 단통 맞권으로 적중을 시켰고요. 이어지는 승부처였던 4경주 이건 주력이 아니었어. 방어로 가져가면서 역시나 17배의 쌍승식이 27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개의 경주만 해도 일요일 경마에서 졌다라고 할 수는 없죠.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요. 지난주에 상승세에 이어서 하고 싶지만 역시나 장담할 수는 없는 게 경마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부산경마의 3경주고요. 도전한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선혜영은 2번마 썬더돔, 3번 용룡이, 8번마 위너 신디 이런 마필들이 선혜영이라고 보여지고
다들 약점들이 있죠. 뭐 썬더돔 같은 경우 이번만 썬더돔 같은 경우에는 휴양을 갔다 와서 선행을 나가서 약간은 채찍 반응에 예민한 모습을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쁘진 않았지만 선행을 낙관할 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고 상마 육룡이는 거리를 1000m로 줄인 상태에서 이게 선행마예요. 선행을 못 가니까는 개짓거리를 하는 건데 의외로 이런 나피들이 선행을 가면 더 뛰어줍니다. 지난번에 또 오른다리 저름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를 치고 나서 이제 재검에서 오른다리 저름이 있어서 전혀 뭐 경주를 준비가 돼 있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있고요. 경련도 있다고 보고요. 방금 민호씨도 객관적 연락을 믿을 수 없고 그마 쭉은 제가 데뷔 전부터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변화가 오면은 제가 추천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방송 때 변화를 보였고 실용한 메이스타라든가 10만 돌아온 신세대 10만인데 이러한 나필들도 전혀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한대원의 첫 번째 부상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의외로 인기권의 아필들이 약점이 있어요. 과연 현장에서 당일날 어떠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경주에 대한 주로에 대한 파악 아니면 마필에 대한 각지에 대한 파악, 능력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심 이미 마음은 정해놨지만 현장 컨디션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예요. 12마리 아필들. 1300m로 출전했습니다. 한다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경주에 가장 들어보고 싶은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워낙에 기복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 도저히 뛸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한대건은 그 마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마필이 최근에 왔다 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마필은 충분히 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대건을 믿고 한번 배팅을 해주시고요. 그 마필의 노림수가 가지니까 다른 마필들이 전부 다 눈에 보입니다. 인기권을 공략해도 되고요. 인기권이 아닌 마필을 공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한대건의 충마가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 마필 한 마리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은 이번 경주 대단한 성과를 가지신 겁니다. 한대건 노려보겠습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한대건에게 감동을 줄 마필, 또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줄 마필 얻어 가십시오. 세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경주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11마리 앞필들. 아직은 더 보여주겠지 라는 마필도 있고, 또 지난번에 한대건의 승부처에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적중을 만들어줬던 4번마 볼드룰주도 출전합니다. 지난번에 한대건이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였던 9월 30일 경주였었죠. 영광의 시간을 놓고 볼드룰주 한방 막건, 주력 막건이었습니다. 82배. 복 쌍승식은 192배가 나왔는데 요거 적중하고 한대건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부경주가 아니었었나? 어쨌든 적중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마필이죠. 선행을 가면 우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마필이고,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점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끝걸음에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마이너스 부분이지만 어쨌든 감량 받았잖아요. 마이너스 1kg. 이런 거 가지고 빼고 안 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타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주가 1200원 줄었는데. 충막 가면 구막 클레버 윌리예요. 잘 뛰죠. 말이 기본적으로 파행기가 있고, 그러니까 파행을 밥 먹듯이 하는 마필이에요. 지금 질병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따라가는 전기가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음을 보였다는 것은 이 1000m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1200m라는 게 좀 불안스럽긴 한데, 상대마들이 능력마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승권에 한번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가장 재수가 없었던 마필이 있고 보면 영웅자왕이죠. 자, 이 마필은 아마 이번 경주에도 바람이 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 이 천년 동안도가 선두권에서 계속 외측으로 기대면서 영웅자왕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당일 경주에서 이 천년 동안도가 주행 방해가 워낙에 심했다고 징정기수에게 재결위원들은 4일간의 기승정지를 줬죠. 전혀 왼채찍을 댈 수가 없는 상황, 너무 붙어 있으니까 오른채찍으로만 그것도 개를 피하다가
경주를 만쳤기 때문에 아마도 경주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영주양은 승부지가 있었죠.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고 끝까지 밀어주는 모습을 보며. 그래서 참 재주가 없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워낙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의지는 넘치겠지만 지난번에 사연이 있어서 만만치는 않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버릴 수는 없겠고요. 7번마 신비한 질주도 이전의 경주력만 보면은 이렇게 뛰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뛴 거입니다. 철저하게 김혜성 기수가 제어하고 탔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의도적으로 바닥에서 누워있다가 막판에 딱 한 발을 쓴 건데 만약에 당시에 주행방향을 받자갔던 영웅제왕이라든가 천년동안도가 바깥으로 기대지 않았다면 과연 신비한 질주가 이만큼 선전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곧장이라는 늦추임마가 올라왔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아마 7번 신비한 질주의 입장에서는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번 순간의 법칙이 쉬었다 나오면서 의외로 걸으면 괜찮고요. 10번 금태는 저하고는 좀 아픈 사연이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었다가 한 번을 쓸 수 있겠죠. 5번 마초명호는 악벽이 좀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급이 되고 나서 지난번에 쏴먹은 건데 글쎄요. 주행이 매끄럽지 않은 마필들은 항상 좀 불안에 들어있죠. 부상의 4경주는요. 9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일단 4번, 6번, 7번, 8번 이 4마리 안에서 공략을 해보겠고요. 4번은 뒷심이 부족하고 6번 영웅장은 사연이 있었고 7번 신비한 질주는 이번에 검증무대 8번 순간의 법칙은 공백기.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딱 부러지게 이 마필은 한 방울로 때리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좀 더 컨디션 확인해 본 다음에 이번 4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설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사실 이 경주는 제가 승부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경주기도 해요. 한대건이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7번마 더 좋은 내리입니다. 야, 정말 개바닥이죠. 물론 이제 워낙에 약체들 편성에서의 우승이기 때문에 뭐 평가를 높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이 마필의 생김새나 뭐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더 뜰 마필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거의 꼴찌를 했는데 안말 경주 편성에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못했을까?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편성도 약하다는 점에서 이거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2조에서 2마리 출전했어요. 이번 바람킹과 실버 스트롱러너. 바람킹과 스트롱러너를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스트롱러너가 훨씬 더 낫죠. 최근의 모습도 그렇고 또 감량 기술까지 기용을 시켰기 때문에 견뎌내고 있다고 보고요. 바람킹도 정성은 좀 많이 들이고 있어요. 이게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또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발목 그랜드로프. 이거 변수형 앞이죠. W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 뭐 거북이 만세도 발주가 사실 좋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좀 느리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주 동력이 빠른 마필이 아니라서 7번이 선행을 가버리면 다른 마필들은 거기서 이제 줄서기에 들어갔을 때 어느 놈이 조금 더 버티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뭐 실버와 스트롱러너가 가장 압도적인 인기마일 것 같은데 실버와 더 좋은 데이를 놓고 쌍승식 막건까지도 한번 공략해볼 가치가 있다. 사실 제가 이거 승부경주로 가져가 싶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현장에서 체중도 한번 확인해보고 현장 컨디션 확인해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8경주는요. 7번과 더 좋은 내일을 한대건은 노려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입니다. 대상경주죠.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이세마들의 박 터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린 마필들이에요. 아마도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 마필들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정말 잘 쪘던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부러지게 뭔가 이렇게 이 마필은 왔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아마 재밌는 경주가 되긴 될 것 같아요. 1번 원더풀 라이언은 사실 편성이 원체 약했죠. 이 마필이 최근 경주에 입상을 하고 우승을 했던 경주 편성을 보면 얘가 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정도로 편성은 약했습니다. 강자와의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좀 보여지고 이것도 안말이에요. 그래서 부담 중량은 좀 혜택을 받았지만 과신할 수 없는 마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영광의 시크릿도 뭐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이 마필도 편성이 약체죠. 터프그린이라든가 머니블랙, 뭐 볼드를주. 그러니까 이겼던 마필들이 강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검증 무대가 될 겁니다. 3번 토브 오브 더 월드는 그렇게 약자들하고 뛴 경주는 아니에요. 조금은 능력 있는 마필들과 뛰었지만은 제 능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아마 당일날 인기 1일 것 같은데 마방을 옮겼어요. 이게 마방을 자꾸 올줄도 옮겨서 잘 뛰는 마필이 왜 옮길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조금 말은 정말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3번 닥터티즈는 데뷔전 때에도 특별 경주 영광의 파이터와 지금 8번 마필과 함께 동반 출전시켰다가 선행을 주도할 수 있었죠. 거의 영광의 파이터한테 잡히는 탄력이었기 때문에 걸음은 약간 좀 무뎌졌다고 봐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버틴 걸음이지. 검증이 돼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라이언스는 출전 주기는 길어졌지만 이게 발주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발주 기탄이 원체 빠르니까 경주를 주도하면 다른 마피들이 3번이라든가 뭐 1번 다들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가는 경주긴 하지만 선행을 굉장히 내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다는 점에서 양보 없는 선행, 양보 없는 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은 열어낼 것 같습니다. 6번 글리터는 제가 이 마필에 대한 약점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발주가 안 된다. 발주가 계속 늦발하고 그 지랄 연병을 하다 보니까는 인기에 비해서 자꾸 실패를 하고 있다. 근데 지난번에는 발주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검증의 무대가 되는 거죠. 또 글리터란 마필이 원체 능력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7번 킹삭스도 2연승을 달릴 때 모습을 보면 선행형이었다는 점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죠, 이번에. 그래서 뭐 이런 능력 있는 마필들은 따라가도 또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검증은 안 돼봤지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8번 영광의 파이터가 그나마 바닥권의 추입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투지가 있는 모습으로 잡아냈다는 점에서 또 선두권, 선행형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이번 대상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필들의 격돌 중에서 가장 편안한 전개. 물론 인기마긴 하지만은 견제를 받을 수 없는 후추위권이라는 점에서는 8번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워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고요. 기본적인 능력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변수가 없을 것 같고 전개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적중한다기보다는 이 경주를 좀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은 뭐 현장 가서 정리하겠지만 8번 영광의 파이터를 놓고 할 생각이고요. 뭐 자신 있다, 뭐 이건 뭐 쌍이다, 뭐 승부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신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경주를 낙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2세의 마필이고 전개가 꼬일 여지가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승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8번마 영광의 파이터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구경주입니다.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승급전이라서 좀 풀빵일 줄 알았던 7번 원더풀 챔피언이 오히려 끈끈함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곽이다 보니까 경주 전개가 좀 쉽지 않았어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탄력이었는데 정말 끝까지 뜁니다. 물론 이제 김용건 기수가 워낙 이 말을 잘 몰아주는 것도 있는데 직전 대비 상키로 감량까지 있어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원더풀 럭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행을 누가 나가든 간에 막판 한 발에서는 덮치기가 하기 때문에 7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1번과 지상비행은 뭐 예전에 인봉출력에서는 매번 이 마필은 못 들 말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착순권이 다예요. 근데 매번 쥐어짜고 아쉬운 걸음이었었는데 지난번에 머리차가 났는데 다시 한번 안토니 기수의 안쪽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뭐 선행까지 갈 수 있는 편성이니까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알파카는 지난번 경주 때에는 이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9월 29일 경주가 상위군에 점핑해서 출전했던 경주니까 당연히 꼴찌를 했고요. 저는 왜 점핑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8월 19일 경주를 보면 현등급에서는 못 뛸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원래의 중량으로 돌아온 건데 57kg. 뭐 부담량이 과중하니까 점핑했을 수 있는데 차라리 빨리 승부를 해서 3차기라도 하더라도 2차라도 3차를 하든 우승을 하든 승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공이 예상이 되고요. 3번 소박한 인생도 뭐 전력은 다 드러났죠. 6세의 마필 뭐 뛰었다 안 뛰었다 하지만은 이게 의외로 막판 한 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번 도시농부나 10번마 최고 비틀은 전력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배당판에 뭐 인기를 끌든 안 끌든 간에 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7번 원더풀 챔피언을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1번, 2번, 4번. 이 세 마리 하필.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고요. 이 중에 한 마리가 좀 내용이 좋은데, 99막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서, 그 마필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구경주, 7번 놓고, 한구라도 하십시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 승부해봐야죠. 1800m의 1등급 경주.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 경주 이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골드 티켓은 대가를 잘 안 무는 걸 수 있는데 조금씩 나가지고 있고 영성에 있어요. 날아가는 정도에서 선전이 그렇다면 얼른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골드 티켓이 4번, 2위로 5번. 9번 5번 안쪽 7번 조이오브럭이 3위. 경주골 16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3번마 찬란한 미소의 상태가 좋습니다. 워낙에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8번마 아이마델가 지난번 경기 때보다 무슨 나아져 있기 때문에 3번 놓고 8번 두려. 8번 바깥쪽 10번까지 3번 8번 10번 3마리가 섰습니다. 경주골 14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4경주 시작. 4경주입니다. 1번 동방부터는 현행을 가시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 가는 마필이고요. 아마 용구가 이 근성에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창고 한 발 있는 마필만큼 3번 용구는 충분하고 좋고 4번 놓고 1번 조금 더 빠른 모습으로 4번 1번 11번 순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건 3번마 킹 오브 에이스예요. 이제 4세기 마의 절정기에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문제는 거리죠. 1600까지는 그런 대로 뛰어요. 1800에서 킹 오브 에이스가 잘 뛰었나? 네, 못 뛰었죠.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적성이 좀 짧은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거리를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필. 최근에는 부진하지만 제가 부산경마는 누차 말씀을 드려요. 1등급에 있는 마필들은 전부 다 한가락한다. 대신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경주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부산 1등급에서는 배당이 항상 나오죠. 왜? 되는 마필들을 자꾸 전력을 아껴놨다가 자신한테 맞는 정확하게 우승을 한다든가 상금을 벌 수 있는 경주에 때리기 때문에 자꾸 1등급 경주에서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한 마필 한 마리 노려보겠습니다. 1등급은 그러한 마필을 잘 잡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 적중하면서 한대건과 한대건 식구 여러분들은 우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한대건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경주리 17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 영화 불상패는 오랜만에 나와요. 영화필이 선두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 이스터 킹덤은 마필의 걸음 자체가 좀 틀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놓고 2번 단통 마건이고요. 7번이 나중에 2번 나 불사불패를 죽여가면서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땡큐 찰리는 좋아요. 상당히 부드럽게 뛰어준 것 같습니다. 1번 마필은 축막간이고요. 7번 미스터 큐피드도 걸음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 경주에 저는 기회가 옵니다. 자, 1번 놓고 7번 드려. 6번 1번 7번 6번 경주거리 1200m 1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 자, 오마 천지가 12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마필들이 제한이 없어요. 한대건 요리 마필은 13번 골드뮤직. 자, 13번 골드뮤직은 살아났어요. 5번 놓고 13번. 강성 마건. 5번 13번 바깥쪽 6번 광복 73위로 계속 못 뛰는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한대건은 계속 노려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왜 못 뛰는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약점입니다.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린 공이나 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마필도 효과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경주라서 한대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의 마필들이 팔립니다. 1번 블루 엠파이어, 거맹, 클린업 보드, 막지마, 원더풀 잭팟, 행복을 찾아, 금노아, 시험 말리부 볼때 제가 지금 언뜻 언급해드린 마필들 7, 8명. 그만큼 이 마필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대건이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확신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충마만 있다면 이 경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 충마 한대건 안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10경주 한대건과 함께해 주십시오. 한대건 적중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14마리 RPD에 출전했고요. 1등급의 1400m 경주인데
약간 좀 드러난 것 같은데 레이팅 점수들이 조금 높은 마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가간의 똥집이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일단은 선행은 정해져 있죠. 이번 상간마마가 단독 선행이 정해져 있고요. 지난번 경우 때 8마신을 이겼는데 당시에는 53.5km, 이번엔 58km입니다. 아마도 상간마마가 58km 처음 짊어져 보는 것 같은데 참 이 마필은 사연이 많죠. 27조로 옮겨와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1등급 단거리에서 웬만하면 또 안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왔습니다. 자, 문제는 58km죠. 선행은 자명합니다. 상간마마의 선행을 압박할 마필들이 있다면 상간마마를 58이니까 버려! 이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 상간마마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걱정인데 걱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간마마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니까 58km를 하더라도 이 휴양마인 치면 어나더 스마트원이 선임력 있고 순발력이 있어서 정상 출전 중이라고 한다면 상간마마를 정말 집요하게 물고 들어줄 텐데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만나면 임기영 기수는 마필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지금 공백기 때문에 걱정이지 상태는 이상이 없어서 충분히 어나더 스마트원이 지난번에 보여준 거리라고 한다면 안 될 것도 없죠. 예. 충막감은 6번과 토스코 노바켓을 놓고 하겠습니다. 만나본 이혁 기수는 마필을 원체 끌려고 해서 안 하는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여준 걸음 자체가, 지난번에는 점핑 출전이었었고요. 이번이 정식 무대죠. 점핑 출전을 해서 3착을 해서 얘가 승급을 한 거예요. 재수가 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기려고 출전했다기보다도 부담 중량 때문에 출전했던 의도가 많은 만큼, 승급 전에 좋은 편성 만난 만큼, 마필이 지금 끌려고 해서 다른 버릇을 보이는 것도 이혁 기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더 좋아져서 힘이 차서 이런 건지 아니면 좀 말이 악독해 보이는 건지 자기도 애매하다고 하는데 편성 보면 못 올 이유가 없습니다. 코스코 노바켓은 충막감이고요. 이거 상간마마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선행이니까 단독 선행이니까요. 지금 보면 어나더 스마트원이 가장 전기의 조건은 좋고 공백기가 있다는 거 빼고는 실마 테마 등급 정도가 한 발을 쓸 수 있고 14마 태양왕 이 조교가 안 되는 마필이죠. 조교가 원치 안 되다 보니까 실전에서 걸음도 안 나오는데 이 선두권이 무너져 버리면 의외에 한 발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이변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경주. 토스코 노바켓이라는 충막감이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주력 한 방 맞고으로만 공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일요일 경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쳤고요. 한 달에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자, 부산경마 3경주와 6경주 역시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좀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